번째 제일 쉬워요. 자연 형태 모사. 자연 형태 모사하면 제일 대표적으로 나오는 것이 기차예요. 우리 왜 KTX 산천 있잖아요. 네. 그 산천이 산천 좋은 곳으로 가서 산천일까? 아닙니다. 산천어? 산천어. 산천어 앞 모양하고 이 KTX 산천 앞 모양하고 아주 비슷해요. 그 공기의 유체의 저항을 줄여주는 형태로 되어 있죠. KTX 굉장히 빨리 가야 되기 때문에 그 공기의 저항을 덜 받게끔 산천어의 주둥이 모양을 만드는 게 바로 KTX 산천입니다. 산천어가 시속 300km로 예. 배우고 있습니다. 예. 아니라고 할 수도 없고 이거. 한국에 KTX가 있다면 일본엔 신칸센이 있죠. 신칸센. 신칸센은 앞 모양이 더 날렵해요. 산천이나 KTX보다 훨씬 뾰족합니다. 그것은 물총새의 부리에서부터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물총새의 부리는 굉장히 날카롭고 뾰족하고 긴데요. 이 물총새가 공중에서 물 안에 있는 물고기를 보고 물 속으로 뚫고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물 위에 떠 있는 고기를 잡아먹는 것이 아니라 물 속으로 아주 빠르게 뛰어 들어가서 물 속에 있는 고기를 잡아갖고 나와야 되기 때문에 물의 저항을 거의 받지 않고 입수를 할 수가 있는 부리를 가진 거죠. 그래서 물총새의 부리 모양에서 신칸센의 모양이 나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건축물 같은 경우에 굉장히 많이 볼 수가 있어요. 그림 보시면 선인장 모양 닮았죠? 선인장의 모양을 그대로 만든 카타르의 농업행정부 빌딩입니다. 사막에 있기 때문에 선인장의 모양을 담았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이 선인장의 구조 자체도 어떻게 공기가 잘 순환이 되게끔 이루어진 그런 모양을 담았다고 해요. 자, 왼쪽에 있는 그림 아주 아름답죠? 저게 베이징 올림픽의 주 경기장입니다. 딱 보면 뭐가 생각나시죠? 새 둥지요. 맞아요. 새 둥지. 오, 그런 생각을. 아니 사실 저도 몰랐는데 그때 올림픽 할 때 한창 새 둥지를 닮은 베이징 올림픽 주 경기장 이렇게 많이 들었어서 기억이 남네요. 예, 새 둥지 모양을 만든 겁니다. 사실 새 둥지가 굉장히 얼기설기 만들어져 있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태풍이 지나간 다음에도 새 둥지 그대로 있어요. 나뭇가지가 흐트러지지 않고 이것들이 이제 구조적으로 서로 힘을 분산하면서 바람이 아무리 세게 불어도 망가지지 않게끔 만들어져 있기 때문이고요. 마찬가지로 베이징 올림픽의 주 경기장도 철강을 새 둥지처럼 잘 설계를 해서 적은 철을 쓰고도 굉장히 튼튼하게 만든 그럼 저것도 이런 태풍 오면 안 구조물이라고. 날아가겠네요. 안 안 날아가죠. 날아가죠. 아니라고 할 수도 없고. 날아갈 수 없어요. 철근입니다. 조금 아까 본 것은 자연의 어떤 형태를 모방을 한 거예요. 굉장히 큰 걸 모방을 했죠. 자연 구조는 자연에 있는 세밀한 구조물들을 우리가 모방을 한 겁니다. 게코도마뱀 같은 경우에는 발바닥에 나노 섬유가 있어서 이것을 가지고 접착을 굉장히 잘해요. 그래서 만들었고, 연잎 같은 경우에는 연잎이 매끈매끈해 보이는데 사실 그 안에 굉장히 그 위에 작은 가시들이 있습니다. 이 가시들이 물의 표면 장력을 최대화시켜서 물이 묻지 않고 또글또글 굴러가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 제일 유명한 자연모사하면 제일 유명한 게 벨크로 테이프, 찍찍이 테이프. 이거 독고마리의 씨앗, 갈고리 구조를 그대로 흉내내서 만든 그 도깨비 바늘 같은. 예, 그게 오. 바로 그런 형태의 구조물을 모사를 한 거죠. 벌집은 자연계에서 가장 튼튼한 구조를 만들고 있어요. 이 벌집의 육각형 구조로 집을 지어 놓으면은 위에서 누르든 옆에서 누르든 이게 구조가 웬만해서는 망가지지 않습니다. 굉장히 튼튼한 구조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것을 활용을 해서 공기 안 집어넣고도 저 구조를 그대로 유지를 할 수 있게끔 만든 이런 타이어를 만들기도 하고요. 상어는 상어 피부 굉장히 매끈해 보이잖아요. 네. 이 매끈해 보이는데 사실은 굉장히 물결 무늬의 잔 비늘이 빼곡하게 덮고 있습니다. 이게 물의 저항을 줄여주는 역할을 하죠. 이 중에서 몇 개를 제가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너무 재밌겠어요. 먼저 게코도마뱀이에요. 와우. 게코도마뱀 혹시 본 적 있으세요?
아니요. 베트남이나 태국이나 싱가포르 이렇게 열대 지방에 가면은 호텔에서 자주 봅니다. 내가 봤던 그 그게 친구가 개구나. 걔가 걔인가 봐요. 벽에도 붙어 있고 천장에도 붙어 있고 사실 이게 귀엽거든요. 네. 자세히 보면 귀여운데 제가 제일 무서웠던 게 잠을 자는데 천장에 있는 거예요, 걔가. 근데 저게 떨어질까봐. 떨어지면 어떡하지? 아. 그냥 거기 있거나 딴 데 가면 괜찮은데 떨어지면 어떡하지? 되게 두려웠는데 제가 마침 출장 가기 바로 전에 그 게코도마뱀 발바닥 접착 기능을 테프론 프라이팬에 붙여도 떨어지지 않는 게코도마뱀을 봤기 때문에 그 좀 두렵지 않게 잘 네. 수가 있었죠. 그 어, 비밀이 신기하다. 바로 발바닥에 숨어 있어요. 이 게코도마뱀 아주 작고 발바닥도 굉장히 조그맣죠. 그 조그만 발에 수백만 개의 털이 나 있어요. 털이요? 예, 수백만 개 아주 작은 털이 나 있고 그 털 끝은 또 수천 개로 갈라져 있어요. 어머머머. 그러니까 이 발끝에 가는 털들은 뭐 거의 억대가 되겠죠. 요것들이 서로 이렇게 가까이 모여 있으면은 요 사이에 분자 간의 결합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접착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신기하네. 와, 털로. 신기하네. 예, 그래서 테프론에 붙여놔도 안 떨어지고 이 게코도마뱀에 아무리 무거운 거를 매달아도 팔이 끊어지면 끊어졌지 떨어지지 발바닥이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럼 얘들은 발걸음을 어떻게 옮기죠? 이렇게. 좋은 질문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 접착력이 언제 생기냐면은 붙여서 아래로 벽면과 수평하게 힘을 주면 붙습니다. 뗄 때는 수직 방향으로 떼주면은 떼져요. 아니, 신기하다. 선장님, 저 이거 어디서 본 적 있어요. 보셨죠? 이게 탐 바로- 크루즈. 네, 탐 크루즈가 그 엄청 높은 빌딩을 이러고 장갑을 끼고 맞습니다. 올라가잖아요. 맞습니다. 게코도마뱀 발바닥에서 응용한 접착 기능을 이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탄소 나노튜브처럼 아주 작은 선모들을 장갑 밑에다가 붙이면은 누구나 스파이더맨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너무 괜찮은데요? 되는 거죠. 이게 바로 게코도마뱀 발바닥에 숨은 비밀입니다. 난 처음에 마임 하는 줄 나도 알았어요. 뭐 하는 아니 근데 그게 상용화는 왜 안 되나요? 올라가고 싶은데. 그럼 아무나 건물 다 올라갈 거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렇게. 용도나 제작의 가격 문제 때문일 수도 있고요. 필요하다면 당장이라도 만들 수 있는 아주 매추한 기술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네. 저 필요한 사람 도둑밖에 없어요. 아니죠, 기대하세요, 저도. 제가. 어. 응. 다음에 문으로 아니라 제가 창문으로 들어올 수도 있어요. 이런 사람들 때문에 상용화 안 하는 겁니다. 딱정벌레 이렇게 보시면은 어떻게 서 있죠? 발끝으로 서 있는 듯한 기분인데. 그쵸. 그 약간 물구나무 서듯이 등딱지를 이렇게 딱 세우고 서 있잖아요. 네. 불편하게 서 있는. 저 등딱지가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을 맞이하게 서 있어요. 그래서 딱정벌레 등은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냐 하면은 아주 작은 돌기들이 촘촘하게 나 있는데 그 돌기는 친수성이에요. 물을 좋아해. 그런데 그 돌기 밑에 부분은 소수성이에요. 물을 싫어해요. 그러니까 바람이 부는 방향으로 딱정벌레가 저렇게 딱 서 있잖아요. 그러면 바닷바람이 이렇게 불어오면서 거기에 있는 수분이 딱정벌레 그 친수성 돌기 끝에 맺힙니다. 이게 맺혀가지고 물방울이 어느 정도 크기가 되면은 떨어져. 그 밑으로 들어가는데 거긴 소수성이니까 또글또글 굴러가요. 물방울을 네. 만들면서. 그래서 딱정벌레가 서 있으면은 입으로 물방울이 쏙쏙 들어오는 겁니다. 몸 타고 입으로 들어오라고. 그렇죠. 기다리는 그래서 그리고 또 바람을 많이 맞을 수 있게 표면적을 정수기네, 늘리기 정수기. 위해서 서 있는 거죠. 네. 너무 귀여워요. 그래서 이것을 MIT 엔지니어들이 이용을 해가지고 텐트 같은 걸 만들었어요. 방수가 잘 된 천에 네. 물을 좋아하는 점을 딱딱딱딱 찍어 놓는 거예요. 그리고 텐트를 이렇게 쳐놓으면은 그 습기 있는 바람이 불어오는 데서는 하룻밤 쌓이면은 하루 먹을 물이 나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딱정벌레 등껍질에서부터 우리가 이렇게 좋은 지혜를 얻어서 물건을 만들 수가 있었다. 놀라운 기대되네. 발명품이 나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저것은 흑동고래예요. 흑동고래. 흑동고래는 몸 길이가 11에서 16m나 되고 엄청 크죠. 무게 40톤.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흑동고래가 바다에서 헤엄치고 방향 바꾸고 하는 거 보면 정말 날렵해요.
휙 바꾸거든요. 그 반경 1km를 돌아야지 방향을 바꿀 수가 있는데 흑동고래가 이렇게 방향을 쉽게 바꿀 수 있는 것은 바로 저렇게 펼쳐놓은 지느러미의 비밀이 있습니다. 흑동고래의 지느러미는 끝부분에 혹처럼 이렇게 혹이 돋아 있어요. 혹이요? 예, 혹이 울룩불룩하게 지느러미 한쪽 끝에 돋아 있어서 흑동고래가 물결을 이렇게 헤치면은 그 지느러미가 물결을 몸에 착 붙게 만듭니다. 그래서 굉장히 빠른 회전이 가능하게 해주는 거죠. 그럼 그 혹들이 브레이크 역할 같은 걸 하는 건가요? 브레이크라기보다는 물살을 한쪽 방향으로 밀어줘서 아, 우리가 키 잡듯이 네. 더 빨리 휙 돌아갈 수 있게 이렇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 흑동고래의 지느러미를 흉내내서 만든 것이 풍력 발전기의 블레이드입니다. 아, 풍력 발전기 바람이 조금 불어도 휙휙 돌아가야 되는데 얘가 바람의 저항을 잘 못 이겨내고 또 그 바람을 풍력 발전기가 도는 방향으로 바꿔주지 못하면은 효율이 굉장히 낮아지겠죠. 그래서 저렇게 만들었더니 같은 크기의 바람에도 더 많은 전기를 생산해 내더라. 이게 바로 이제 흑동고래의 지느러미에서 배운 우리의 지혜가 되겠습니다. 신기합니다. 해바라기 꽃이에요. 해바라기 꽃. 우리가 해바라기 꽃 그러면 꽃잎이 이 밖에 있는 노란 아이들이 꽃잎이고 이 전체가 꽃이다. 네. 안에 있는 건 암술인가 수술인가? 뭐 이렇게 생각하기 쉽잖아요. 네. 네. 씨가 아니라 걔가 꽃이에요. 아. 씨는 꽃에서 맺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 안에 있는 것들이 사실은 꽃이고요. 이 밖에 있는 것은 이파리가 변해서 생긴 이파리다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럼 내가 가운데가 먹던 해바라기 씨는 어디 부위에? 가운데죠. 가운데. 예, 가운데 있는 것들인데 언뜻 보기에도 너무 예쁘게 그 회전하는 듯이 그 배열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저 배열이 그냥 배열이 아니에요. 페르마 나선 모양으로 정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페르마 나선은 이제 수학에서 나오는 말인데요. 어떤 나선 구조가 서로 황금각을 이루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 그 나선 구조대로 어떤 구조물들을 놓게 되면은 하루 종일 서로 옆에 있는 아이를 방해하지 않고 해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와. 아, 그래서 그늘지는 해바라기가 부분 없이. 해를 듬뿍 받을 수가 있는 거죠. 모든 꽃이 저렇게 모여 있는데도 다 해를 똑같이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모양을 이용을 해서 아주 대규모 태양광 발전을 할 때 저 해바라기 꽃의 모양대로 저렇게 태양광 패널들을 배치를 하게 되면은 같은 패널 수를 가지고 훨씬 더 많은 발전을 할 수가 있게 되는 촘촘하게 거죠. 있더라도 서로 방해받지 서로 않는다는. 방향을 어. 방해를 하지 않는 거예요. 해를 그늘진 부분 받게끔. 없이. 그렇죠. 어. 효율성이 엄청 높겠네요. 그렇습니다. 이게 다 자연에서 배우는 지혜죠. 음. 자, 상어 피부가 나왔어요. 저기 확대돼서 본 것처럼 딱 보면은 그냥 회색으로 거칠거칠하게 담겨져 있을 것 같은데 그 안에 저렇게 날카로운 이빨 같은 물결 무늬를 가진 비늘이 빼곡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 피부가 물의 저항을 굉장히 덜 받게 해줍니다. 그래서 상어가 그렇게 빠르게 헤엄을 칠 수가 있는 거죠. 8%의 마찰 저항을 감소를 한다고 해요. 그래서 상어 피부의 그 마찰 저항을 감소하는 기능성 섬유를 만들어서 2008년 베이징 올림픽에서 수영 세계 신기록이 어마어마하게 쏟아졌습니다. 아, 저걸 활용한 예, 수영복인가요? 전신 수영복. 우리 왜 전신 수영복이라고 이야기하는 네. 게 2008년에 처음 나왔거든요. 일본의 수영복 회사에서 만든 건데 대개 뭐 세계 선수권 대회 하더라도 세계 신기록은 한두 개 나오고 좀 세계 신기록이니까 그런데 그렇죠. 베이징 올림픽 때 20개가 넘게 나왔어요. 뭔가 이상하네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전부 전신 수영복을 입고 있었죠. 그래서 이 수영복을 입은 사람과 안 입은 사람과의 차이를 두는 것은 굉장히 공정하지 않잖아요. 너무 차이가 그래서 나버리는. 2010년부터 세계 수영연맹에서 전신 수영복 착용을 금지시켰습니다. 아. 그러면 수영을 좀 더 잘하고 싶다, 속도가 좀 나가고 싶다 하면은 전신 수영복 입고 하는 게 낫겠네요. 웬만한 사람이 전신 수영복을 입었다고 해서 못하는 수영을 그런가요? 잘하게 되지는 큰 않고요. 차이는 없군요. 예, 어느 뭐, 정도 팔은 적어야. 예, 100m를 20초에 가진 사람이 19.8초로 가고 싶다. 그러면 전신 수영복을 입는 게 더 아하. 유리하다. 일단 이렇게 노력부터. 되겠죠. 네, 일단 저는 그냥 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상어 피부는 또 다른 장점이 있는데요. 고래 같은 경우를 보면은 고래 등에 막 따개비도 붙어 있고 심지어 산호도 자라고 있고 막 이래요. 이런 것들은 고래를 굉장히 둔하게 만들겠죠. 물의 저항을 아무래도 받게 하니까. 상어 피부엔 그런 거 일도 없습니다. 네, 예, 없더라고요. 그럼 안 붙어 있어요. 수족관 가셔도 상어 피부엔 아무것도 안 붙어 있는 거 매끈해요. 보시죠. 전 상어 성격 때문인 줄 알았어요. 네. 무서워서 친구 없는 줄 알았죠. 저도 무서워서 그러는 줄 알았거든요. 네. 그런데 저 비늘이 그런 해양 생물들이 붙는 것을 방지합니다. 그래서 어디에 쓸 수 있을까요? 배 밑에. 맞아요. 배 밑에 상어 피부를 흉내낸 도료를 바르게 되면은 따개비도 안 붙고 홍합도 안 붙고 미역도 안 자랍니다. 그러니까 배를 운행할 수 있는 효율이 훨씬 더 높아지게 되죠. 근데 왜 안 붙는 거예요? 저 비늘의 구조가 굉장히 작은 것들이 날카롭게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붙지를 못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단지 있어요. 매끄러운 면이 아니니까. 그리고 이게 세균도 붙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단순히 구조 때문에 세균도 붙지 않아서 구조 때문에? 샤클렛이라는 회사를 만들어가지고 상어 비늘을 흉내낸 그 필름을 만들었는데 이 필름은 항균 효과가 있어서 항균이 필요한 어떤 병원에서 뭐 요도관을 만든다든가 아니면은 그 항균 필름을 만든다든가 이런 데 사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